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재 조금 수정할 부분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 책으로 보면은 665쪽이다. 응? 새 책으로 보면 2020년 반, 20년 반은 665쪽에 페이지 665쪽에 맨 아래쪽에 보면 그 우리 이제 지난번에 손실보상 공부할 때 이제 이거 한번 기억도 떠올려 보자. 사업 시행자하고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합의가 안 된다, 그죠?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사업 시행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신청을 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수용 재결, 원재결, 수용 재결을 하고, 이 재결에 토지 소유자가 승복을 못하겠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선택을 할 수 있지.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원에다가 행정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도 있고. 이거와 관련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때 기간 거기에 어떻게 됐어? 이의 신청하는 거, 요 수용 재결서 이 서류 토지 소유자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해야 돼. 이거 지나면 이의 신청 안 받아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에서 결정 내리는 걸 이의 재결이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 근데 이의 재결이 나왔는데 토지 소유자에게 승복이 안 돼. 그러면 다시 소송 갈 수 있어, 그죠? 소송을 가는데 이때 기간이 우리 교재 며칠로 돼 있어? 여기 30일로 돼 있었지? 응? 아니다. 이거 법률 개정에서 60일로 늘렸어요. 60일로. 요 부분을 고치자는 거야. 요거 60일. 그러면 이 신청 거치면 30일, 60일 합하면 90일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소송 가고자 한다. 그러면 며칠로 바뀌었겠어? 90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원래 60일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새 책으로 따지면 665페이지. 즉 제목이 뭐야? 쌍가루 2번 손실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라고 하는 제목 있잖아. 거기에 이의 신청 있고 맨 밑에 행정소송 있지? 응? 행정소송. 거기 행정소송에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 점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불복하여 재결에 불복이 있는 때는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요 60일을 며칠로 바꿔야 돼? 90일 이내. 바로 수용 재결서 받으면 바로 90일 이내. 그 다음에 만약에 이의 신청을 거쳤다면 이의 신청 30일 내에 해가지고 이의 신청 거쳤다면 이의 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로 바꿔야 돼? 30일을, 그거를 60일로. 그죠? 그래서 거의 둘째 줄에 60일은 90일로. 응? 그 다음에 셋째 줄에 30일은 60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응? 그래서 좀 국민이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연장해 준 거예요. 조금 30일씩 더 늘려줬죠. 작년판 책은 몇 페이지 찾았어요? 응? 이따 한번 작년판 책을 다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자, 일단 그거 좀 고쳐놓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진도를 나가죠. 오늘의 진도는 697쪽에 제6절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이라는 주제를 나올 때,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심판 마지막 부분이 이제 뭐 여기 구청장이 뭐 영업정지를 시켰다든지 하여튼 불이익 조치를 하면 어디서 이제 신청을 받아 판정을 내려주냐. 그 심판 기관이라고 하는 파트를 공부했잖아. 그래서 여기 인천에 있는 구청장이 한 조치는 처분은 인천광역시에 있는 행정심판위원회, 그지? 그래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최하다니까 광역시도 단위에 있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부평 경찰서장이 면허 정지시킨 조치는 어디서 판정한다 그랬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국무총리 밑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그랬고, 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행정심판위원회 공부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그려놓고 가보자.
뭐 그려놓고 가보냐 아니면 참, 어떤 거 막 우리 인천으로 따지면은 자 인천에 있는 구청장이 A한테 응? 무슨 영업정지 처분했다. 지금 똑같게 한 거. 그러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청구인 피청구인 그것도 했었죠. 그럼 청구하는 자가 누가 된다 그랬어? A. 응? A가 요걸 대상으로 영업정지 처분 이거 대상으로 해서 종류 뭐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취소 변경 심판 무효라고 확인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러면 가장 많이 하는 게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하는 거. 이거 취소 심판을 청구한다. 그죠? 그러면 피청구인은 누가 된다 그랬어? 이 청구 대상이 되는 영업정지 처분한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니까 누구야? 구청장이 피청구인. 그죠? 그러면 판정기관은 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대상이 뭐냐 정해지면 그 조치란 행정기관이 피청구인이 되고 피청구인이 정해지면 판정기관도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인천에 있는 계양구청장이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인천광역시 정확히 말하면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기관인데 줄여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서 판정하게 돼 있다. 응?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부하는 거 심판 청구 요건 쭉 읽어보자. 맨 위에 5째 줄 있어. 행정심판은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가 제대로 피청구인을 지정을 해서 그죠? 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정해진 기간 내에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판정 권한 있는 기관에 제출을 해야 된다. 만약에 요건을 못 갖추고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 일단 청구서를 갖다 내겠지? 근데 검토를 해봐요. 이 요건을 갖춰서 청구했나? 여기서 검토를 해본다고. 검토를 해보더니 이거 뭐 요건이 하나라도 빠졌네. 그럼 어떻게 할까? 일단 국민들은 이게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뭔가 좀 실수로 좀 가볍게 뭐가 빼먹을 수도 있고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러면 이게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고치라고 기회를 줘. 무조건 잘라가지고 이게 판정받을 기회를 구제받을 기회를 막아버리느니 경미한 사항, 고칠 수 있는 사항은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응? 그런데 못 고치는 것들이 있지. 어떤 게 있냐면 법이 정한 기간을 이미 지나서 청구를 했다든지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가 청구서를 해야 돼. 이런 걸 고칠 수 없는 거야. 고칠 수 없는 사항인데 잘못됐다. 그러면 이거 요건 못 갖춘 청구다. 이거 판정 못 해줘 하고 거절하는 결정을 해요. 그거를 각하한다는 말로 표현해. 전문 용어로. 그래서 우리가 그거 밑줄 치자. 셋째 줄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다라고 해서 뭐가 된다고? 각하. 그래서 제6절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 그 제목 바로 밑에 5줄 써 있잖아. 거기에 그 셋째 줄 얘기하는 거. 요건은 못 갖춘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각하가 된다. 그럼 이 각하의 의미는 이게 갖춰야 될 요건을 갖췄나 안 갖췄냐 이것만 심사해서 판정하는 거고 이 A가 주장하는 내용 이러이러해서 위법이네 아니네 이런 거는 검토도 안 한 거야. 적어도 이 A가 주장하는 자기한테 구청장이 한 영업정지 조치가 이러저러해서 위법이라는 주장이 맞다고 판정 내려달라 이런 주장까지 검토하는 것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심사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 가기도 전에 요건부터 못 갖췄으니 거부당하는 거야. 그게 각하. 자, 그러면 그 요건 중에 뭐 지난 시간에 이제 청구인, 피청구인, 그죠? 그다음에 판정기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 청구 기간에 대해서 공부하자. 자, 청구 기간 숫자 외워야 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행정법의 대부분이 다 암기예요. 암기. 그런데 이제 암기를 하는데 뭐 새로 나오는 법률 용어라든지 뭐 또 판례가 어떤 사건과 관련된 판례 이런 거 이제 좀 약간 이해가 더 붙여줘야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암기가 거의 대부분이야. 응? 자, 그러면 숫자 암기 두자. 청구 기간을 보니까 원칙적 청구 기간이 있고 동그라미 1번. 자,
A는 언제까지 청구를 해야 될까? 응? 첫째 줄.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나왔다는 걸, 응?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행해졌다는 걸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응? 요거 밑줄 쳐야 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됩니다. 응? 그리고 이 90일짜리는 가로치고 뭐라고 그랬어? 불변기간이다. 이런 말을 써놨죠. 불변기간은 변경될 수 없는 기간이야. 응?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90일 지났는데 사정 봐줘가지고 그래도 좀 봐주겠다. 이게 안 돼. 그래서 90일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몰랐다면, 그러니까 알게 된 날부터는, 알았다면 알게 된 날부터는 무조건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돼. 근데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이 있다는 걸 모를 수도 있어. 그러면 몰랐다면 어떻게 돼? 영업정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된대. 응? 그래서 두 번째,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응? 근데 또 하나, 셋째 줄에 뭐 있어요? 두 기간 중에 어떤 하나의 기간이라도 먼저 지나가 버렸다. 그럼 다른 하나의 기간은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청구기간은 지난 거로 치는 거야. 그래서 안 받아줘. 청구기간 지났다고. 응? 그렇기 때문에 두 기간 중에 어느 하나라도 먼저 경감은 청구 못한다. 응?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어. 만약에 계양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서를 등기 우편으로 보냈어. 그래가지고 A가 직접 받은 건 아니야. A가 직접 받은 건 아니야. 누가 받았냐면 A의 가족이 받았어. 응? 종업원이 받았을 수도 있고 하여튼 가족이나 종업원이 받았어. 그러면 이 날이 어떤 날이 되냐면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날이 됩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받았다고 하자. 종업원이 받아가지고 일주일 뒤에 저기한테 줬어. A한테, 사장한테. 그러면 어떻게 돼? 사장 A는 알게 된 날이 언제야? 종업원한테 전달받은 날 일주일 뒤에 알게 된 날이야. 그러면 요 알게 된 날이 요 때라고 치고, 그죠? 알게 된 날, 그죠? 있은 날은 종업원이 받은 날이 될 것이고. 그러면 기간 따지면, 응? 알게 된 날부터 따지면 90일 안에 청구서를 내야 되고, 그죠? 있은 날로 따지면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데, 뭐가 빨리 지나가?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먼저 지나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지나면 있은 날로부터 아직은 기간이 남았어도 청구할 수 있는 게 남았어도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요거 먼저 지나면 끝이야. 그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알게 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따지면 아직 90일 안 지났어. 그런데 있은 날로부터 따지면 180일 먼저 지날 수도 있어. 그럼 뭐라도 하나 지나면 끝나는 거야. 응? 그래서 그거 중시하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가면 이제 해석이야. 법은 뭐라고 정해놨어? 행정심판법에서는 알게 된 날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런데 법이 말하는 알게 된 날은 어떤 날을 말하냐? 해석을 한 거야. 법원이 판결. 알게 된 날에는 어떤 날을 말한대요? 우리 동그라미 이번에 예전에는 안날이라고 법에 규정이 돼 있어. 안날이라는 걸 좀 더 쉽게 알게 된 날이라고 바꾼 거야. 그래서 의미의 변동은 없어. 그럼 알게 된 날 이꼬르 안날은 어떤 날이래? 응? 두째 줄여보면 현실적으로 알게 안날. 그죠?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한대. 응. 현실적으로 안날. 그럼 여기서 따져봐. 자, A가 아까 무슨 예를 들었지? 영업정지 처분서가 종업원에게 전달됐어. 그럼 보통 종업원에게 전달되면 사장 A도 알았다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파악하지는 않는다는 거야. 이 사장 A가 실제로 알게 된 날,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을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날 이꼬로 알게 된 날은 현실적으로 한다. 응? 그리고 셋째 줄. 있었던 날은 언제래? 있었던 날은 통지서 같은 게 상대방한테 도달이 돼서 효력이 발생한 날. 응?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있은 날, 이꼬로 있었던 날인데 있었던 날은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한다. 응? 영업정지 처분이. 그렇게 이거 다 공부해둬야 될.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자. 판례 1번은 뭐 있어요? 법에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 조금 이제 표현이 살짝 바뀌어서 알게 된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데, 상대방이 당사자가 통지를 받거나 공고된 걸 보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자기한테 이런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게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지,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건 아니다. 그죠? 다만 영업정지 처분하는 문서가 어떻게 됐어? 상대방의 주소에 도달이 보내져서 송달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다는 걸 당사자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는 반대의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었잖아. 자,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서 A에게 영업정지 처분한다고 보냈는데 종업원이 받았어. 그런데 A는 예를 들어 10일 뒤에 전달받았어. 응? 그러면 일단은 원칙이 뭐야? 10일 뒤에 받았어도 원칙은 이 종업원이 받은 날 사장 A도 알았다고 추정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A가 아니다. 나 실제는 그때 몰랐다. 10일 뒤에 전달받았다. 이때 10일 뒤에 내가 실제로 알았다. 이거를 A가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증명이 돼야 이때부터 9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봐주는 거고, 그걸 A가 나 열흘 뒤에 전달받았다는 거를 증명을 못하면 이때부터 90일로 따지는 거야. 응? 그 안에 청구를 했어야 된다. 이렇게 따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 1번 판례 다 꼭 공부해둬야 될 판례. 그죠? 그러면 비슷한 얘기가 나온다. 2번 판례 보면 아르바이트 직원이 사장한테 온 고지서를 수령했대. 응? 그러면 지금 말한 내용 아니야? 그러면 사장이 일단은 종업원이 받았으면 사장한테 바로 전달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장이 그때 현실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장이 실제로는 나 열흘 뒤에 전달받았다? 증명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알바 직원이 받은 때로부터 안 날로 쳐버린다는 얘기지. 그지? 네. 3번 보니까 2번보다 이제 3번은 시험 문제 나왔었어. 응? 3번을 보니까 자, 아파트에 사는 노인분이 있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노인한테 뭔가 고지서가 왔어. 뭐 내라고. 그죠? 근데 이 노인은 어디 갔어? 미국 갔어. 미국에 사는 자식 집에 다니러 갔어. 그래서 경비원이 대신 받아놨어. 그 고지서를. 그지? 그런데 30일, 한 달 뒤에, 30일 뒤에 그 아파트 거주 노인이 귀국을 했어. 그래갖고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았어. 그럼 우리가 시점을 따져보자. 그러면 일단 아파트 경비원이 받은 날이 처분이 그 거주 노인에게 뭐 고지서 온 거 있은 날이 되는 거야. 그지? 있은 날이 되는데 안 날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거주 노인이 안 날은 30일 뒤에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경비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한 거야. 응?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행정기관 측에서는 야, 이거 그 경비원한테 전달된 날부터 알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면 그날부터 따지면 이미 90일 지났으니까 이 취소달라는 청구는 받아주면 안 된다. 이제 행정기관이 그런 주장을 한 거지. 그러나 판결은 어떻게 낸 거야? 아니다. 실제로 30일 지나서 귀국을 해가지고 30일 지난 뒤에 경비원으로부터 받은 날, 그게 이제 그 거주 노인이 그거를 이제 주장을 하고 인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30일 지난 그때부터 90일을 따져야 되니까 아직 이 사람은 90일 안 지났다. 그러니까 적법한 청구다. 받아서 판정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지. 네, 그런 논리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뭐야, 이게 경비원한테 전달된 날이 그 거주 노인이 안 날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 응? 그렇지? 거주 노인이 귀국해서 경비원한테 전달받은 날부터 안 날로 보고 그때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된다. 그 말이 된 거지. 그지? 자, 근데 여기 또 3번 공부하고 4번 판례 중요해. 4번 판례 보면 자, 출발머리에 뭐가 되냐면 특정인이다. 특정인. 이 뭐 홍길동이면 홍길동 이렇게 특정한 사람한테 보내. 근데 특정한 사람한테 무슨 뭐 세금 고지서를 보내거나 뭐
주민등록 말소시킨다고 보내거나 뭘 보내면 그 특정인의 주민등록된 주소로 보내는 거야, 우편물을. 그런데 우편물을 보냈는데 어떻게 해? 여기 그런 사람 안 산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송돼 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또 이렇게 해야지. 공무원이 와가지고 실제로 봐. 이 사람 거주하나 안 오나 안 하나. 근데 주민등록은 거기 돼 있는데 거기 안 산 지 오래됐대. 응? 그리고 어디 있는지 소재 파악이 안 돼. 그럴 때 무슨 방법을 쓸 수 있어? 행정기관 공무원 측은 뭐 인터넷에서 공고할 수도 있고 관공서 게시판에다 공고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래서 거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특정인인데, 쭉 읽어봐. 첫째 줄. 그를 특정인인데 어떻게 된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우편으로 송달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무슨 방법을 썼대?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공고, 그죠? 공고라는 방법을 썼대. 그러면 그러면 그 특정인 언제 알았다고 봐야 돼? 그 특정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같은 이 처분이 언제 그 특정인이 알았다고 봐야 된대? 응? 그게 포인트야. 그런 경우는 공고한 게 뭐 며칠 지나면 효력 생긴다 이렇게 보통 많이 써놓지. 그 공고한 게 효력이 생기는 날 알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이 언제로 알았다고 봐야 된대?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 그지? 자, 그러면 키워드를 따라가면, 자, 지금 중요한 단어가 공고라는 방법을 썼거든. 행정기관이 공고했어요. 근데 공고한 조치의 상대방이 누구야? 특정인이야. 특정인. 요게 또 중요한 단어야. 특정인. 그래서 뭐 부득이하게 특정인에 대해서 공고라는 방법을 썼다. 그러면 그 특정인인 상대방이 안 날은 언제로 본다? 현실적으로 안 날을 본다. 현실적으로 안 날. 그 공고가 효력을 발생한 날이 아니라. 응? 그러면 요거하고 짝지어서 그 밑에 파란색 글씨, 굵은 글씨 어떻게 써? 처분이 있으면 안 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지, 제목이. 그럼 여기서는 똑같이 공고라는 방법을 쓰는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누구야? 불특정 다수인.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돼요. 불특정 다수인. 그러니까 언제 공고를 하냐면 똑같은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뭐 통행 금지된다, 도로, 이런 거 뭐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 개별적으로 우편물로 보내나? 그러면 낭비잖아, 비효율적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제 공고라는 방법을 쓸 수 있잖아. 응? 그래서 이거는 불특정 다수인 공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읽어보자. 첫째 줄에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도 읽어봐야 돼. 첫째 줄에 통상 고시 공고에 의해서 처분하는 경우 이렇게 말 나오지. 그래서 통상이 의미하는 건 통상적으로 고시 공고 방법을 쓰는 경우는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할 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불특정 다수인 대상으로 했다는 말이 없어도 만약에 시험 문제에 통상 공고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거 알아두고, 그러면 그 불특정 다수인이 안 날을 어느 날로 잡아야 맞대는 거야, 결론이. 응? 그 불특정 다수인 그 개개인들이 그 공고가 됐다는 내용을, 공고됐다는 걸 다 현실적으로 안 날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다 시점이 다 달라요. 응? 그렇죠. 그래서 획일적으로 정해야 된다. 응? 그래서 어떻게 된대? 응? 여기서는 고시 공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느냐, 이거 안 따져. 여기서 키워드는 언제야? 공고가, 고시 또는 공고가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위에 거랑 비교하면 똑같이 공고라는 방법을 쓰는데 특정인한테 공고할 때는 그 특정인이 공고됐다는 걸 현실적으로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해야 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공고를 했을 때는 그 공고가 공고한 지 며칠 지나면 사람들이 그 뭐 대상되는 사람들이 그걸 받든 안 받든 무시. 그냥 다 공고한 지 10일 지나면 이렇게 생기다. 그러면 다 10일 지나면 다 알았다고 치는 거야, 모든 사람. 실제로 알았느냐 상관 안 해. 따라서 10일 지나면 공고한 게 이렇게 생기고, 그때부터 누구나 다 90일 안에 뭐 취소해달라고 싸우려면 90일 안에 청구서를 내야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거 잘 비교해
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있은 날은 뭐 그냥 읽고 지나가고, 있은 날의 의미는 처분하는 문서가 상대방한테 통지가 돼서 효력이 발생한 날, 효력 발생한 날을 있은 날로 따진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적인 기간인데, 그런데 쌍가루 2번 예외를 인정해주고 있어. 청구하는 기간에 대해서, 그죠? 예외 인정해주는데, 자, 90일, 아까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거기 읽어보니까 어휴야 천재지변 뭐 이렇게 되죠. 어쨌든 키워드가 불가항력이네. 응? 천재지변 같은 뭐 지진 났다든지, 그죠? 불가항력 때문에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 같은 게 행해졌다는 걸 알았지만 90일 안에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응? 그래서 키워드 불가항력으로 알았지만 90일 안에 청구 못했다. 그러면 숫자 셋째 줄 두째 끝에 보면 그 불가항력 같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그죠? 국내에서라면 2주를 줘. 14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해외에서라면 30일을 주고. 그래서 그 밑줄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국외, 해외겠지. 해외에서는 30일 안에 청구하면 받아준다는 말이야. 이거는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일단 90일이 지났더라도 90일짜리는 끝나고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4일, 해외라면 3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방가로 2번 가니까 180일에 대한 예외가 있어, 그죠? 아까 180일은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인데, 이것도 여기 보면 처분이 있지만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그 180일 안에 청구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여기는 키워드가 정당한 사유야. 응? 180일 안에 청구를 못한 데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정당한 사유는 굉장히 막연하지 지금. 응? 네, 하여튼 폭넓게 인정해 주는 거야. 뭔 이유를 주장할지 모르겠지, 그지? 뭐 개인이 난 뭐 교통사고 나가지고 병원에 막 입원해 있어가지고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한참 동안 지속됐다. 뭐 이런 거 나름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겠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180일 지났더라도 어떻게 된대? 지나서 뭐 300일 만에 청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가 있네. 그럼 받아준다는 얘기야. 키워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났더라도 받아줄 수 있다. 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예외가 있는데 방가로 3번에 보면 오고지 불고지가 있어요. 자, 한자로 고지라는 건 이제 알려주는데, 일단 이거 봐. 여기 보면 이따 보겠지만은 계양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문서를 내보내잖아. 문서 내보낼 때 여기 그 문서에 뭐라고 써 있겠어? 당신은 뭐 언제 뭘 위반해서 범 몇 조 위반이 됐기 때문에 뭐 범 몇 조에 따라서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반드시 써주게 돼 있어. 알려주게 돼 있어.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그러면 언제까지 어디다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거를 고지해주게 돼 있다 그래. 고지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행정기관이.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오고지라는 건 뭐야? 오가 오류지. 오류할 때 그 잘못 알려줬다니. 기간을 우리가 지금 배운 기간대로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있었던 날부터는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렸어. 알게 된 날부터 뭐 1년 안에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못 알려주는 경우가 있고, 오고지. 불고지는 아예 하나도 기간을 안 알려준 거야. 불고지죠. 그러면 행정기관이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잘못 알려주거나 안 알려주면 국민한테 불리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그 국민이 불이익 안 받도록 규정을 했어. 그래서 첫째 줄에 보니까 어떻게 돼? 행정청이 청구 기간을 법이 정한, 우리가 지금 배웠던 법이 정한 기간보다 길게 잘못 알려줬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대? 그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서 내면 받아주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죠? 길게 잘못 알려줬는데 나는 또 행정심판법을 알고 있어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면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이거 알고 있어도 상관없대.
행정기관이 길게 알려주면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된대. 응? 그래서 길게 알려주면 청구기간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알려준 기간 내에만 청구하면 된다. 응? 만약에 청구기간을 아예 안 알려주면 역시 알았던 또 있었던 것부터 180이 지나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아니다. 여기 또 하나 오른쪽 올라가면 청구기간을 안 알려주고 나오지 불고지 안 알려줬을 때는 언제까지 청구하면 된대?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된다. 있었던 날부터. 처분이 있다는 걸 알았어도 상관 안 해. 알았다고 해도 원래는 알았으면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건데 알았어도 상관 안 하고 그냥 안 알려주면 기간 자체를 안 알려주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만 청구하면 받아주도록. 응? 그래서 이 부분도 암기해야 돼. 숫자. 응?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방가로 4번. 이번에 이제 3자가 청구를 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은 상대방이 A가 청구하는 거지만 이해관계 있는 3자가 청구하는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가 있냐면 A라는 사람에게 뭐 구청장이 시장이나 구청장이 무슨 공장 건축허가 같은 걸 내주잖아. 응? 그러면 공장 건축허가 처분 같은 걸 내주면 이거 A는 좋아라 해. 허가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인근 주민 갑이라고 하자. 인근 주민 갑은 자기 사는 동네 근처에 공장 건축허가 나오니까 얘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공장 건축허가 내준 거 자기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다 해가지고 이거 싸울 수 있어요. 얘가 제3자지. 이 제3자도 행정처분 때문에 자기의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자기의 이익을 침해받았다.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 3자가 청구인이 되고 이거 취소해달라. 여기 청구하겠죠? 취소심판 청구하면 이때 언제까지 청구해야 된다는 거야? 제3자가 청구할 때도 일단 대전제. 우리 조금 아까 배운 원칙적인 청구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그죠? 그래서 두 줄 그 얘기 써놨잖아. 원칙은 뭐야?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앞에 배우는데 구청장이 A한테 공장 건축허가 내주지? 그런데 공장 건축허가 내준다고 문서 A한테만 보냅니다. 상대방한테만. 이 불이익받는 공장 건축허가 때문에 불이익받는 인근 주민에게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내줬다고 문서로 통지 안 해줘요. 그게 우리나라야. 그러면 인근 주민 갑은 어떻게 돼?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나갔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집니다. 응? 한동안 뭐 A가 이렇게 경우에 현실에 보면 A가 이제 막 뭐 공장을 짓기 시작하고 이러면 여기 공장 건축허가 나왔어? 그렇게 알 수 있지. 그렇죠? 그동안에 모를 수 있잖아. 바로 그래서 둘째 줄부터 읽어봐. 셋째 줄, 둘째 줄. 상대방이 아닌 제3자는 이 A에게 공장 건축허가 나갔다는 사실을 통보를 못 받아요. 통보를 못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넷째 줄에 제3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되는 것으로 봐줘요. 응?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제3자도 공장 건축허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면 언제까지 청구해야 돼? 알았다면 90일 안에 청구해야 돼. 안 날로부터. 근데 보통은 몰라. 보통 모르니까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또 이 제3자는 이게 또 이 청구를 아까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지만 또 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이게 제대로 180일 안에 청구를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그걸 또 많이 들어줘. 응? 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줘갖고 제3자가 180일 지나서 청구해도 많이 받아주는 편이야. 그 얘기가 이제 쭉 써 있는 거야. 응?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대원칙 안날부터 90일 안에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근데 제3자는 통지를 못 받으니까 현실적으로 알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하는 것으로 해주는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는데 또 180일이 지났더라도
이 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해가지고 또 많이 받아주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흐름이야. 응? 응. 어쨌든 근데 알았다면, 삼자도 알았다면 안날부터 9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응. 그런 얘기를 쓰는 거야. 응? 응.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적용 범위라고 있어요. 자, 적용 범위 이 청구 우리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행정심판 청구. 우리 행정심판법에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세 가지. 뭐였어? 취소심판. 취소나 변경하는 판정해달라. 두 번째는 무효인지 등 확인해주는 판정해달라. 응? 또 뭐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 그런데 의무이행 심판은 두 가지가 전제가 돼. 뭐냐면 신청을 했더니 행정위원이 거부한 거예요. 거부 처분. 거부한 조치가 나왔을 때. 또 하나는 뭐 있어? 신청을 했는데 행정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뭘 한다 안 한다 응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 응답을 안 하고 있을 때 그거를 부작위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죠? 자, 이거에 대해서 뭐야? 이럴 때 이 의무이행 심판이라고 청구하죠. 응? 그래서 우리가 행정심판법에서 국민이 청구할 수 있는 종류로 내용적으로 세 가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런데 우리가 뭐 중심으로 공부하냐면 취소해달라는 청구 이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자 적용 범위에 봐. 동그라미 1번. 지금 우리가 공부한 이 청구 기간 지켜서 청구해야 되는 행정심판 종류는 취소심판 청구할 때 하고 그치? 취소심판 청구할 때 하고 또 하나는 거부 처분 신청받고 행정위원회 거부한 거에 대해서 왜 거부하냐? 거부한 거 위법이다. 내 신청에 대해서 처분해달라. 처분에 의무 이행하도록 판정해달라.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할 때 이렇게 두 경우만 아까 안날로부터 90일 있었던 날부터 108 이거 기간 적용받는다는 거야. 응? 그러면 두 번째 줄 무효 등 확인해달라고 판정하는 청구하는 거 있지. 무효 등 확인 심판 청구할 때 하고 부작위 응답 없는 부작위에 대해서 의무 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기간 구애 안 받아. 아무 때나 청구해도 된다 이거야. 응? 이거 암기해야 돼. 그래서 취소 심판 청구할 때와 거부 처분에 대해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만 적용되고, 응? 무효동 확인 심판 청구할 때하고 부작위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심판 청구할 때는 적용 안 된다. 응?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뭐 동그라미 2번은 뭐 다른 법에서 특별히 다르게 규정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면 그 특별한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구해야 되는 거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배운 90일, 180일 이거 청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응?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판례 알아보기 보니까 1번 보니까 이제는 이 판결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 그죠? 지금 와서는 왜 그럴까? 조금 아까 내가 얘기했죠. 원래 우리 아까 그거 공부했잖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개란 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거쳐서 소송 간다. 그럴 때 어떻게 내야 그랬어? 이의 신청이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인데 그 30일 안에 청구하라고 해놨잖아.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다. 30일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안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하겠는데 거기 30일 안에 청구하라고 돼 있잖아. 짧게. 그럼 그 특별한 규정 둔 거지. 그지? 자, 뭐 이게 1번 넘어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심판 청구 기간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좀 뭐야? 청구하는 방식이지. 여기 좀 많이 써놨는데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된대? 첫째 줄 말로도 청구할 수 있대요. 문서로만 청구해야 된대. 서면으로. 그러니까 말로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거지. 응? 서면으로 청구해야 돼. 그리고 서면에 문서 양식이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뭐 청구인, 피청구인, 뭐 이렇게 딱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항목별로 딱딱 맞춰서 써야 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청구 방식은 서면으로 청구해야 된다.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그래서 말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 우리 이 국민은 또 이게 법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뭐 기재 사항을 좀 빼먹을 수도 있고, 그죠? 그 기재 항목에서 요구하는 바와 좀 다르게 적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동그라미 1번 우리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어떻게 할 수 있대? 청구한 거에 뭔가 기재사항이 뭐 빠져 있거나 뭐 이래 적법하지 않게 청구했는데 보완 수정, 보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 외우지 말고 그냥. 그러면 가능한 한 이 판정받을 기회를 주고자 보완 수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또 워낙 경미한 사항이면 행정심판위가 그냥 고쳐 보완할 수 있다고 해놨지. 네, 넘어가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이 포인트. 응? 자, 거기 첫째 줄 뭐라 했어? 판례는 뭐래? 행정심판 청구는 서면으로 해야 되지만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래. 응? 이 말은 그 위에 동그라미 1번의 이제 법 규정을 염두에 둔 거지. 왜냐면 그 좀 고칠 수 있는 사항이면 더 고칠 기회를 주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는 서면행위, 이 말 알아두고, 그래서 뭐 경미한 거 그다음에 고칠 수 있는 사항은 보완 수정이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이의 신청할 때도 그렇고, 이 사람이 원래는 그 행정기관이 자기한테는 조치돼서 이거 위법이야, 날 승복 못해, 상급기관에다가 이제 판정을 청구하는 건데, 그럼 원래 제목이 행정심판 청구서 이렇게 달아야 되는데 무슨 진정서 이런 제목 달았어. 그리고 딱 그 정해진 양식대로 쓰지도 않고 막 서술형으로 막 그냥 막 썼어 그냥. 그리고 그러면서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딱 갖다 낸 거야 상급기관에. 응? 그러면 내용을 보자니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하는 내용인데 형식은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도 어떻게 돼? 받아준다. 이거 행정심판 청구한 거로 인정해주고 양식에 맞게 다시 써오세요 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자, 중요한 단어. 행정심판 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그래서 둘째 줄에 제목이 뭐야? 진정서 하나만 보자. 응? 뭐 대표적인 예로 진정서라는 제목 달고 뭐 이렇게 써왔어도 뭐 보고 뭘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용. 실질이 내용이 심판 청구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면 결론 행정심판 청구한 것으로 인정해 준다. 응?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그 밑에 판례가 1, 2, 3번이 있어요. 자, 요거는 뭐 좀 핵심은 아니니까 조금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청구서를 어디다 갖다 내야 되냐 이거예요. 자, 우리 이거 그림 그려보자. 아까 요거 그대로 가봅시다. 그대로 보면, 그러니까 자, 계양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했다. 그죠? 계양구청장이 A한테 영업정지 처분, 이거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한다. A가. 그죠? 그러면 요걸 대상으로 하고 기간은 알았다면 90일 안에. 그래서 뭐 인천광역시 심판기관은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에서 판정하는데, 그러면 A가 이제 청구서를 작성해서 내야 돼. 근데 어디다가 내야 되냐 이거지. 여기 판정기관 여기다 갖다 청구서를 내야 되나, 아니면 자기하고 싸울 상대방, 자기한테 영업정지를 시킨 계양구청장한테 청구서를 내고 구청장이 다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또 제출해야 되냐, 이런 얘기인데, 자, 여기 청구서 제출 동그라미 1번 중요합니다. 첫째 줄 이렇게 써놔요.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를 작성하자. 자, 그 다음에 밑줄 어디다 내야 돼? 청구서를 작성해서 어디다? 피청구인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이야. 그죠? 그러면 거기 인하니까 얘가 피청구인이야. 구청장이. A가 청구인이잖아. 그죠? 그 상대방이 피청구인이잖아. 그러면 구청장한테 청구서를 내도 되고, 피청구인이나 했으니까 피청구인인 구청장한테 청구서 내도 되고, 심판기관 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갖다 내도 된대. 응? 그래서 선택입니다. 첫째 줄 중심. 그 1번만 중시하고 3항은 그냥 읽고 지나가자. 그러면 아까 청구기간 계산할 때 언제 뭐 알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된다 할 때, 그러면 90일 안에 청구했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청구서를 구청장한테 내거나,
청구서를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에 내거나 해야 된다. 그게 동그라미 3번에 청구기간 계산할 때는 피청구인한테 내든 행정심판위원회에 내든 청구서가 제출된 때 이 청구가 된 거로 보니까 그 청구서가 내진 시점이 90일 지났다. 그러면 이건 기간 지난 거지. 응? 그거 얘기야. 넘어가. 1번만 동그라미 1번만 중시 시험에 있어서.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은 그러면 자 여러분이 A라고 해. 자 A 어디다 청구서 낼까? 응? 여기다 구청장한테 갖다 낸다고 해볼까? 피청구인? 응. 여기 피청구인한테 청구서 냈어. 뭐냐면 이제 청구서 양식대로 해가지고 뭐 자기는 언제 뭘 위반했다고 영업정지 처분서를 몇 월 며칠 날 받았는데, 응? 뭐 이거는 이러이러해서 위법 부당하니까 이건 취소나 변경해달라고 청구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청구서를 냈어. 90일 안에. 알았다고 지금 90일 안에. 그러면 피청구인인 구청장이 청구서 받아보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예상되는 반응. 받아보고. 이 사람 주장하는 거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구청장이 우리가 영업정지 처분을 잘못한 것 같아.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면 돼? 구청장은 청구서를 받아보고 이거 진짜 우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인정한다면 뭐야? 얘가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그럼 아유 우리가 잘못했네요. 영업정지 처분했던 거 취소하겠습니다. 하고 통보해 주겠지. 취소하면 통보하고 구청장은 이거를 보고해야 돼. 여기다가 취소해달라고 청구서가 들어왔고 이거 우리가 옳다고 인정해서 취소해줬습니다 하고 증빙 서류 해가지고 여기다 보내야 돼. 응? 요게 하나. 두 번째는 청구서를 냈더니 구청장 측에서 뭐 봐? 응? 이거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우리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응? 그러면 어떻게 돼? 청구서 있겠지?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반박. 이 답변서를 써야 돼.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다. 답변서를 작성해서 요 두 개 서류를 여기로 보내야 돼요. 구청장. 그치? 그러면 이제 양쪽 주장이 담긴 거 아니야. 청구서는 청구인의 주장, 답변서는 행정기관의 주장. 이게 두 개 서류를 이 답변서를 청구서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작성해서 여기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양쪽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양쪽 주장 담긴 서류 받아보고 판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 쌍가로 2번에 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의 처리 절차로 제목 있고 자 며칠 내에 답변서 작성해서 보내야 된대. 10일 안에. 응? 10일 안에 답변서 작성해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 보내야 되겠지. 응?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으로 내려가봐. 4번 내려가면 자 그러면 청구서를 받은 구청장은 어떻게 돼? 아이고 우리가 잘못한 거 맞네. 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네 하고 인정하면 어떻게 된대? 그러면 청구인이 그 얘기를 뭐라 했어? 첫째 줄에 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말하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쉬운 말로 하면 청구인의 주장이 옳다. 인정하면 청구인이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으면 청구한 취지에 따라 알아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주거나 변경해주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 청구인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죠? 이렇게 당신 말 인정돼서 취소했습니다.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돼? 응? 마지막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뭐야? 취소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러면 뭐 마무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청구인은 취소해달라는 주장 이제 취소가 된 거니까 그냥 마무리해. 그럼 이렇게 끝나고 만약에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에 했잖아. 청구인이 이거 위법 부당하니까 취소된 주장이 맞으면 취소해주고 취소했다는 증명서 첨부해서 여기다 보내고 만약에 주장 안 맞는 주장 한다 그러면 여기에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해서 10일 내에 여기 보내는 거 그지? 그러면 쌍가루 3번은 밑으로 가자. 이번에는 청구서를 A가 어디다 냈어?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 직접 갖다 낸 거야. 그럼 여기서는 청구서 하나만 받았잖아. 이 청구인의 주장만 담긴 문서 받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쪽 주장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청구서를 복사를 해. 그래갖고 어떻게 돼? 여기다 보내지.
피청구인한테 보내. 그러면 피청구인은 여기서 그 복사한 거 이쪽으로 보내온 날부터 10일 안에 역시 반박. 그러면 아까 똑같잖아. 인정하면 옳다고 인정하면 취소해주고 취소했다는 증명서 보내고, 그지? 만약에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그러면 또 답변서 작성해서 여기다 보내고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야. 응? 외울 거는 아니고. 예.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을 보도록 하죠. 자, 쌍가로 4번을 보면 맨 위에 제목이 뭐가 있냐면 전자 정보 처리 조작을 통한 심판 절차 수행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쉬운 말로 좀 바꿔줘. 법에서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이라고 말하는데 이거 쉬운 말로 하면 인터넷이야. 응?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발달하기 전엔 다 어떻게 하게 돼 있었을까? 다 종이 서류에다가 다 작성해서 그걸 갖다가 판정기관에 갖다 다 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병행이 돼. 그러니까 종이 서류로 작성해서 갖다 내고 갖다 낼 수도 있고 심판위원회, 아니면 어떻게 돼? 다 그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다 있어. 행정심판. 거기 인터넷 치고 들어가서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위. 그러면 거기다 이제 그 청구하는 그 코너가 있겠지? 거기서 인터넷으로 이제 청구. 그리고 거기다가 또 무슨 증거 서류 이런 것도 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인터넷으로 청구하잖아. 그러면 판정 내리지. 판정 내린 것도 최종 이제 판정 내린 걸 재결이라고 말하는데 그 재결 내린 것도 인터넷에다 올려놔요. 근데 아무나 다 볼 수 있도록 개방해 놓지는 않고 그 이제 개인의 어떤 비밀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그 이제 올려놓고 그 청구한 사람의 휴대폰으로 이제 판정 내린 거 올려놨다라고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들어가서 열어보는 거지 판정서. 응? 이렇게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된 거야. 응? 그래서 두 가지 방식인데 어쨌든 요 제목에서 포인트는 이제는 전자정보 처리 조직, 즉 인터넷을 통해서도 행정심판 청구하고 판정서도 받아볼 수 있다. 핵심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인데 핵심이 동그라미 3번 보자. 심판 청구 등이라고 첫 번째 항목에 동그라미 3번, 4번을 보는데 4번이 핵심이다. 자, 그러면 동그라미 3번은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해. 그죠? 그러면 전자문서로 청구하는 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대? 3번에 그 문서를 제출한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뭐 했을 때? 접수번호 확인했을 때 뭐 한 거로 본대? 접수된 거로 보고. 응? 그지? 그 다음에 4항 가면 뭐야?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된대? 청구한 거로 본다는 거지.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청구하는 것도 아까 기간 지켜야 되잖아. 90일 안에 알았다면 안나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되는데 그럼 90일 안에 청구했느냐? 따질 때 어떻게 한대? 그 인터넷에서 청구해서 접수번호 확인한 시점이 접수된 시점. 그때가 청구된 시점으로 보고 그 시점이 90일 안 넘었으면 되는 거야. 그지?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접수번호 확인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가면 송달. 송달이라는 파트 가면 거기 숫자가 나오는 파트가 맨 아래에 있어요. 동그라미 4항에 있다. 4항. 그죠? 4항에 보면 셋째 줄에 숫자가 2주 나오지. 응? 2주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그 2주라는 단어가 그게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인터넷으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어. 그러면 그 최종 판정도 인터넷에 올려놨다고 연락을 해준단 말이에요. 휴대폰 같은 걸로. 그러면 휴대폰으로 연락받고 어떻게 해야 된대? 2주 안에 열람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록 확인. 그죠? 근데 2주가 지나도록 확인 안 했어. 응? 판정 나온 거 올려놨습니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도 2주가 지나도록 확인을 안 해봤어. 확인 안 해도 2주 지나면 뭐야? 상대방한테 이제 도달이 된 거로 보고 그 판정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로 치는 거지. 응? 그래서 4번에 보니까 셋째 줄에 보니까 뭐 어떻게 돼? 응? 2주 안에 통보한 내용을 확인을 안 했을 때는 통지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난 날에 상대방한테 도달된 거로 본다. 그래서 그때부터 통지된 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2주 알아두세요. 네. 자,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청구의 변경 취하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죠. 심판 청구의 변경 또는 취하는 우선 취하부터 보면 취하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정지 받고 응? 나 이거 승복 못하겠어 해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다가 아유, 마음이 변했어. 나 안 할래요 그냥. 응? 이거 없던 일로 안 할래요 하는 게 취하야. 이 취하는 언제까지? 여기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서 청구 받아갖고 판정 내리기 전까지 이제 서면으로 나 취하겠다고 취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끝나. 그치? 이거는 뭐 그냥 일방적으로 A가 나 취하할래요 하고 신청서만 내면 끝. 여기 뭐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응? 이 상대방 구청장이 뭐라 그럴까? 야, 구청장이나 인천광역시 해봐. 야, 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너 응? 잘못됐다고 싸움 걸어왔잖아. 응? 뭐 이제 와서 뭐 취하한다고?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하고 판정 계속 못 가. 못 해. 얘가 그냥 그만할래요 하고 취하 신청서 내면 끝나는 거다. 그죠? 근데 그 취하 신청서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취하 먼저 보는 거야. 쌍가루 2번. 언제까지 신청서 내야 돼? 의결이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말로는 안 되고 서면으로. 그죠? 그래서 이건 그냥 서면으로 신청서 내면 끝난다는 얘기지. 넷째 줄요. 행정심판위원회 동의, 허가 이런 거 필요 없어. 또 피청구인은 구청장의 동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일방적으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취하하면 애초부터 이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야. 응? 네, 끝내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청구 변경 있잖아. 청구 변경. 여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자. 청구의 변경에서 자,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국민은 자기가 애초에 그 밑줄 쳐줘. 청구한 거에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여기 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게 달라지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자기한테 영업정지 처분한 건데 그럼 대상 애초에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던 건 요 영업정지 처분 취소해달라는 거잖아. 근데 이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나 이 영업정지 처분 말고 뭐 딴 거 취소해달라고 할래요. 이거는 이거하고 완전히 다른 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애초에 청구한 거하고는 완전히 대상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청구를 하는 거로 보지 원래 거를 변경하거나 그런 내용으로 안 봐요. 그러니까 원래 청구한 거에 대해 기본이 달라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의미 정도로 보세요. 그래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기가 청구했던 취지나 이유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 영업정지 처분했던 거 이러해서 예를 들면 뭐 있지도 않은 뭐 위반을 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처분했다. 뭐 이렇게 이제 이유를 들어서 위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처음에 청구서를 그렇게 냈는데 나중에 뭐야 있지도 않은데 이걸 위반했다고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내가 위반을 하긴 했는데 아주 경미한 위반했는데 이렇게 센 조치를 낸 건 이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취소시켜달라는 이유나 취지를 바꾸는 거지. 응? 네. 그래서 애초에 청구했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도 있고, 그죠? 또 하나 있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청구인이 알아서 그렇게 바꾸는 거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어? 이거야. 두째 줄에 보면 동그라미를 보면 두째 이런 경우 있지. 여기다 한번 사절 볼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A한테 6개월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래서 A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어? 야, 내가 위반한 거는 아주 경미한 위반만 했는데 6개월씩이나 영업정지? 이건 너무 과도해. 그래가지고 소위 이제 법원칙 중에 비례원칙 있잖아. 너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비례원칙 위반 하고서 이제 그게 위법이란 이유로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냈어. 그랬더니 구청장 측에서 아무래도 이게 판정이 이제 진행 중인데 구청장 측에서 아무래도 이거 6개월까지 한 거는 좀 과도했다고 우리가 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 중간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던 걸 없애버린대. 구청장이 6개월 영업정지 처분했던 걸 3개월 영업정지로 바꾼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맨 처음에 있었고 A는 상대방 A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잘못됐다고 이제 취소를 청구를 했는데 구청장 측에서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취소를 해버린 거야. 없애버리고 3개월로 바꿔놨어. 그런데 그러면 A 입장에서는 이거 3개월 바꿔놨는데 3개월도 세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 과정에 보면 애초에 6개월 영업정지 시켰던 거는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했지만 인천광역시 행정심판에서 취소도 하기 전에 구청장 측에서 알아서 6개월 영업정지를 취소시켜서 없애버린 거야. 그럼 싸움의 대상이 없어진 거지. 취소된 거랑 마찬가지잖아. 그렇지만 A 입장에서는 이걸 3개월로 바꿔놓은 게 역시 그래도 과도하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돼? 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그래도 과도하다고 취소해달라고 청구할래요. 근데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서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는데 청구한 뒤에 피청구인 구청장이 3개월 정지처분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면 A는 다시 3개월 영업청구에서 다시 청구서를 또 내고 90일 안에 뭐 이렇게 또 진행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만 오히려 번거롭게 돼. 그래서 중간에 6개월 영업정지를 3개월로 바꾸면 A는 뭐만 하면 되나? 난 그러면 구청장이 3개월 영업정지로 바꾼 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는 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따로 따로 행정심판 청구서를 따로 안 내도 돼. 3개월에 대한 걸 그냥 변경하겠다는 신청서만 내면 돼. 그러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걔 똑같이 그대로 진행을 해가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일단 여기를 이거 그대로 봐. 맨 처음에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 청구가 된 후에 피청구인인 구청장이 새로운 처분을 해버리거나 또는 원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3개월 처분으로 변경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된 경우에는 청구인은 행정기관이 새로운 처분을 했거나 변경시킨 처분에 대해서 역시 자기도 바꾸겠다. 변경된 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로 바꾸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으로 하고 청구 변경 동그라미 2번 말로는 못하지 서면으로만 할 수 있어요. 서면으로. 그다음에 쭉 내려서 동그라미 6번 하나 칠게요. 동그라미 6번.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하는 거 바꾸겠다, 청구 변경하겠다는 신청서를 청구인으로부터 받았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제 심사를 해서 허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동그라미 4번, 6번에 보니까 청구 변경하겠다는 청구인의 신청을 들어줬대. 행정심판회가 청구 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내려주면 어떻게 된대? 행정심판의 여기서 밑줄 처음에 행정심판 청구되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를 한 거로 인정해 준다는 거야. 응? 어디가 중요한 부분이야? 처음 심판 청구됐을 때부터. 여기를 만약에 틀리게 만들어낸다. 출제자가 틀리게 만들어내면 거기를 어떻게 바꿀까? 그 첫째 줄 앞머리에 있는 변경 결정이 있을 때부터 그러면 X야. 시간상 청구 변경을 신청받고 행정심판회가 그래 변경을 허용한다라고 청구 변경 허가 결정을 내린 때부터 변경된 청구를 한 거로 보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처음에 심판 청구한 때부터 이 변경된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한 거로 간주해 준다는 얘기지. 응? 그래서 변경 결정 있은 때부터가 아니고 처음에 심판 청구서 냈을 때부터 변경된 청구를 한 것을 인정해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은 행정심판 청구의 요건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